안녕하세요. 가치사슬인사이트입니다. 심해시추 3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펙 균열이에요. 2026년 5월 1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UAE가 오펙을 탈퇴했어요. 59년 만의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30년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편 셰일의 진실에서 다룬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셰일 시대는 자본시장의 비정상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2020년부터 자본 규율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셰일은 더 이상 글로벌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2편의 출발점입니다. 셰일이 스윙 역할을 못하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답은 오펙인데 오펙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2026년 4월 28일 UAE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국가이익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며 5월 1일자로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동시에 탈퇴한다고 발표했죠. 오펙이 1960년 창설된 이래 가장 큰 분열로 평가받습니다. 카타르가 2019년에 인도네시아, 에콰도르도 떠났지만 그건 이번 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번엔 핵심 스윙 프로듀서 중 하나가 떠난 거니까요. 숫자로 보면 1967년에 가입했으니 59년 동안 회원국이었고요. 여유 캐파시티가 1일 1.1백만 배럴이에요. 이게 오펙 전체 여유 캐파시티의 약 22%나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1,450억 달러를 자국 상류 부문에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고요? UAE는 단순한 회원국이 아닙니다. 사우디 다음으로 큰 여유 캐파시티를 가진 핵심 스윙 프로듀서 중 하나였어요. UAE의 탈퇴는 오펙의 가격 통제 메커니즘 자체에 균열을 내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오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오펙이 하는 일이 뭐냐? 회원국마다 이만큼만 생산하자라고 합의해서 쿼터를 정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가격을 보면서 그 쿼터를 조정해요. 비오펙 국가들이 산유량을 늘리면 자기들 쿼터를 줄이고요. 공급 충격이 오면 여유 캐파시티를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우디가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회원국은 거의 따라가는 구조예요. 이걸 미국 연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듯 오펙은 산유량 쿼터를 조정해요. 경제 과열되면 금리 인상, 유가 폭락하면 감산. 경기 침체면 금리 인하, 유가 폭등이면 증산하는 시기죠. 연준의 조절 도구가 통화량이라면 오펙의 조절 도구는 여유 캐파시티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연준 의장이고 오펙은 사우디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흔히 오일 시장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유 캐파시티가 정확히 어떻게 분포돼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세요. 사우디가 1일 3.0 백만 배럴, UAE가 1.1 백만 배럴, 이라크가 0.6, 쿠웨이트가 0.4, 그 외가 0.15, 총 5.3백만 배럴입니다. 핵심 통찰은 이겁니다. 총 5.3 중에서 무려 78%가 사우디 더하기 UAE입니다. 즉, 진짜 작동하는 스윙 메커니즘은 두 나라뿐이라는 거죠. 여기 여유 캐파시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흔히 오펙에 500만 배럴의 여유가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신화에 가까워요. 나이지리아는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도난도 빈번해서 생산이 붕괴됐고요. 앙골라는 영구적 쇠퇴 상태입니다. 리비아는 내전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 자체가 어렵고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제재 때문에 투자가 막혀서 증산을 못해요. 결국 진짜 스윙 프로듀서는 사우디와 UAE 둘뿐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오펙을 떠난 거예요. 여기가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사우디의 진짜 딜레마. 사우디의 재정 손익분기점이 2026년 기준으로 배럴당 81달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우디는 유가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국 예산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81달러가 마지노선인 셈이죠. 사우디가 마주한 4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째, 감산하면 시장 점유율 손실입니다. 산유량을 줄이면 그 자리를 미국 셰일, 브라질, 가이아나, 그리고 이제는 UAE가 차지합니다. 한번 빼앗긴 점유율은 다시 찾기 어려워요. 둘째, 증산하면 가격 폭락입니다. 산유량을 늘리면 유가가 8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자국 재정 위기에 빠지죠. 셋째, 비전 2030 자금 압박입니다. 네온 같은 메가 프로젝트 자금 충당하려면 고유가가 필요해요. 넷째, 비오펙 성장 압박입니다. 비오펙 국가들이 안 줄이는 한 사우디만 계속 줄여야 하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게 사우디 스윙 프로듀서의 딜레마예요.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좁은 박스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오펙을 점점 압박하고 있는 게 비오펙 국가들의 부상이에요. 이 차트를 보세요. 노란 선이 오펙 비중, 파란 선이 비오펙 비중입니다. 16년 동안 오펙 비중이 42%에서 31%로 11포인트 감소했어요. 그만큼 비오펙이 늘어난 거고요. 비오펙 신규 공급원이 어디냐?
미국 셰일이 1일 6.5백만 배럴 늘었고요. 브라질이 1.5백만 배럴, 가이아나가 0.7, 캐나다가 1.2백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우디 단독으로 짊어지기에 너무 큰 변화예요. 비오펙이 1일에 100만 배럴 늘면 오펙은 100만 배럴 줄여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캐파시티 12.2백만 배럴 중 실제 생산은 9.1백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300만 배럴이 강제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UAE는 왜 떠났을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쿼터 제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에요. UAE는 캐파시티가 1일 4.85백만 배럴인데 오펙 쿼터로 약 3.0백만 배럴만 생산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산을 못 쓰는 상황에 누적된 좌절이 컸습니다. 둘째, 사우디와의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 사이의 예멘 전쟁, 카타르 제재, 이란 정책 등에서 입장이 계속 안 맞았어요. 2020년대 들어 가시화됐습니다. 셋째, 1,450억 달러 메가 투자 계획입니다. 10년간 1,450억 달러를 상류 부문에 투자해서 1일 500만 배럴 생산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 오펙 쿼터 안에서는 이 자본 회수가 불가능해요. 넷째, 호르무즈 위기의 시점 활용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일시적 공급 부족 상태였잖아요. 단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잡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정렬입니다. 미국은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를 환영합니다. UAE 탈퇴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외교 이익과 일치해요. 기존의 시장 균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리해보면 세계 수요가 1일 약 104백만 배럴이에요. 이걸 비오펙 더하기 오펙이 채우는 구조입니다. 비오펙 공급이 1일 약 73백만 배럴이에요. 미국,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노르웨이 등인데 각자 자기 경제성에 따라 자율 생산해요. 오펙 플러스 공급이 1일 약 31백만 배럴로 비오펙 빼고 남은 잔여분을 채우는 거예요. 수요 변화에 따라 사우디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합니다. 이 잔여 채움이 수익 역할이에요. 균형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했어요. 비오펙이 1일에 100만 배럴 증가하면 오펙이 100만 배럴 감산. 비오펙의 충격, 예를 들어 러시아 제재 같은 게 오면 오펙이 여유 캐파시티를 풀어서 채움. 수요 증가하면 오펙이 점진적 증산. 수요 감소하면 오펙이 감산 더하기 회원국 간 갈등이 발생했죠. 지난 30년간 이렇게 작동해왔습니다. UAE 탈퇴가 만드는 균열이 2가지예요. 균열 첫째, 여유 캐파시티 통제력 상실입니다. 오펙이 통제하는 여유 캐파시티가 1일 5.0에서 약 4.0백만 배럴로 감소합니다. 사우디가 단독으로 수익 역할을 부담해야 하고 공급 충격 시 대응 여력이 약화됩니다. 쿠웨이트나 이라크는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결과는 단기 유가 하방 변동성 증가입니다. 균열 둘째, 시장 점유율 경쟁 가능성입니다. UAE는 자유롭게 산유량을 풀어낼 수 있어요. 1,450억 달러 투자 회수 위해서 풀가동을 노릴 거고요. 2027년부터 1일 500만 배럴 목표입니다. 사우디와 시장 점유율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펙 합의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어요. 결과는 중기 공급 과잉 위험입니다. 이 2가지 균열이 동시에 작용하면 유가가 정말 들쭉날쭉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시간축으로 나눠서 보면 이래요. 단기 2026년 하반기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우세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UAE 해상 생산 1일 200만 배럴이 셔신 상태예요. 정상화에 6개월이 소요되죠.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중기 2027년에서 2028년이 변동성 폭발 구간입니다. 호르무즈 정상화 더하기 UAE 풀가동 더하기 사우디 대 UAE 시장 점유율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요. 유가가 6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큰 변동을 보일 겁니다. 장기 2028년 이후는 구조적 변화가 정착되는 시기예요. 오펙 통제력 약화가 정착되고 유가는 사우디가 정한다는 시대가 종료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으로 회귀하는 거죠. 자, 1편과 2편이 결합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봅시다. 기존 메커니즘 정상 환경에서는 세일이 단기 6개월짜리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중기 1년에서 2년짜리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했고요. 두 스윙이 가격 안정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는 60에서 80달러 박스권에서 안정됐어요. 새로운 환경 불안정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일은 자본 규율 때문에 스윙 역할이 종료됐어요. 사우디는 UAE 이탈로 스윙 역할이 약화됐고요. 두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이 동시에 약화되는 겁니다. 결과는 유가 변동성 시대의 진입이에요. 30에서 150달러까지 폭넓은 변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1편의 셰일 자본 규율과 2편의 오펙 균열이 같은 시점에 진행되면서 유가 안정 메커니즘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펙 시장 균형의 취약성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우디 재정 손익분기점이 2026년 81달러로 유가 하락 시 재정 압박을 받습니다. 사우디 단독 스윙 부담은
UA 이탈 후 가중되면서 공급 충격 대응력이 약화됐죠. 비오펙 성장 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펙 점유율을 추가 잠식합니다. 오펙 내부 신뢰 붕괴로 회원국 쿼터 위반이 빈번하여 추가 회원국 이탈 가능성이 있어요. 여유 캐파시티 신화는 실제로는 사우디 더하기 UAE만 해당되어 버퍼 부족 시 가격 폭등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긴장, 즉 호르무즈 활성 분쟁으로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죠. 쉽게 말해 조절된 균형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변동성의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럼 이게 디버터, 그러니까 심해 시추에 미치는 함의는 뭘까요? 이게 다음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 미리 살짝 보겠습니다. 표면적 우려, 즉 시장의 1차 반응을 보면 UA 탈퇴면 산유량 증가, 그러면 유가 하락, 그러면 에너지 종목 약세, 디버터도 같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게 시장이 1차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메커니즘을 보면 정반대예요. 디버터 손익분기점이 35에서 45달러입니다. 셰일 손익분기점이 55에서 70달러이고요. 즉 유가가 떨어지면 셰일이 먼저 죽고 디버터는 살아남습니다. 메이저들의 디버터 의존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변동성 시대의 성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영상에서 깊이 풀어낼 메인 통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통찰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펙 통제력은 가정이 사실이 아닙니다. 30년간 작동했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사우디 단독으로 짊어지는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우디 재정 손익분기 81달러를 보세요. 이 가격이 사우디의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이 아래로 가는 시나리오는 사우디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셋째, 여유 캐파시티 신화를 의심하세요. 1일 500만 배럴 중 진짜 작동 가능한 건 사우디 더하기 UAE 약 400만 배럴 뿐입니다. 그것도 호르무즈 봉쇄로 절반이 셔신 상태고요. 넷째, 변동성 시대의 도래를 받아들이세요. 유가가 60에서 80달러 박스권에서 안정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30에서 150달러 폭넓은 변동에 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차 효과를 노리세요. 단기 유가 충격의 시장이 1차 반응할 때 2차, 3차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은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3편 디버터 회귀. 자본은 어디로 가는가? 30년 자산의 부상. 다음 영상에서 답할 질문 4가지입니다. 메이저 최고 재무 책임자들의 책상 위 보고서, 왜 모두 같은 시점에 디버터를 선택했나? 가치사슬 6단계와 단계별 수혜기업. 최종 투자 결정 폭증, 1070억 달러 자본 흐름의 분배. 그리고 30년 자산이 변동성 시대의 매력적인 이유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좋아요 더하기 구독 더하기 알림 설정으로 시리즈 마지막 편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